안녕하세요. 로트 모발이식 센터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병원에서 모발이식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발이식 병원에 오셔서 모발이식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데요. 탈모 치료의 마지막 종착지처럼 생각하시면서 이제 모발이식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발이식을 하려는 분들 중에서 모발이식 병원에서 조금 꺼려지는 환자분들이 군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발이식 병원에서 모발이식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환자는 조금 젊은 환자입니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는 탈모가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추후에 모발이식을 받은 후에도 탈모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젊은 나이가 많으신 환자분들보다 훨씬 더 기대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발이식 자체는 밀도를 정상 밀도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밀도가 좀 완벽하게 정상 밀도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빽빽한 모발을 원하는 높은 밀도를 원하시는 젊은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수술하시고 나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시고 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젊은 환자들이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흉터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이가 젊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수술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수술을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모발의 상태에 대한 것인데 주로 굵기와 밀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밀도가 이제 빠지는 부분, 여성 같은 경우는 정수리 쪽, 남성 같은 경우는 정수리와 그 다음에 M자 탈모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채취하게 되는 후두부의 밀도와 후두부의 굵기가 너무 얇을 때는 그 수술 후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륨감을 위해서는 충분한 밀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굵기가 있어야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빽빽해 보이는데, 뒷머리조차도 많이 얇다고 한다면 수술했을 때 이후의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비절개 수술을 여러 번 하신 경우에 밀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또 비절개를 하더라도 밀도가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서 뒷머리도 비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절개를 하시더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술 안 한 부분에서 채취한 모발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모발이 채취되기 때문에 메꿀 수 있는 면적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뒷머리의 탄력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뒷머리를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은 좀 살이 잘 붙는 부분과 좀 딱딱하신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절개 수술을 할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절개 수술하게 되면은 긴 면적을 이제 절개를 하게 되고 봉합을 하게 되는데, 이 두피 탄력도가 너무 단단해서 잘 당겨지지 않을 때는 이 장력에 의한 흉터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절개 면적을 조금 더 높낮이를 줄인다든지 해서 밀도가 좀 적어지는 경우가 생기므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수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흉터 발생 가능성도 훨씬 높기 때문에 추후에 흉터가 보일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환자의 탈모 진행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분들 중에서 이제 젊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옛날처럼 모발을 좀 빽빽히 심는다는 걸 원하실 때는 사실 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탈모가 얼마 진행되지 않은 분들도 이제 모발을 빽빽히 심고 싶어 하시는데요. 탈모가 저희가 진행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때는 모발이 추후에 탈모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빽빽히 심었다고 한들 뒤쪽에 머리가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탈모 진행 정도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나 많이 되신 부분도 그 기대치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병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신장 수술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텐트 같은 이제 수술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아스피린이나 그다음에 혈전 용해제를 먹어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했을 때 출혈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걸 좀 자제를 부탁드리는 편이고요. 또 당뇨나 간경화 같은 질환이 있을 때도 상처 회복이 좀 더디고 또 생착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는 모발이식 수술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발이식 수술이 조금 어려운 환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기 설명드린 특징들이 때문에 갖고 계신 환자분이라도 모발이식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만족도를 좀 낮추는, 그러니까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경우로 수술했을 때는 충분히 만족도가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병력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도 절개나 비절개주를 잘 선택했을 때도 충분한 모발을 얻을 수 있고 또 생착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모발이식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자기에게 맞고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좋은지, 수술 말고 먹는 약 치료도 있으니까요. 상담해 보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